내가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의 집주인이다. 내가 어디 역세권에 있는 집주인이다. 그걸 뭐 자랑하면 뭐 할 거냐고, 팔리지가 않는데.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매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오피스텔 투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래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 투자를 하면 좋은 건지 혹은 나쁜 건지, 어떻게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건지, 제 생각을 오늘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이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나타냈었는데요. 기사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 생각이 변화가 있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자료를 따르면 10월 16일, 29일까지 서울 오피스텔 거래가 불과 2주 만에 2.2배가 늘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묶였죠. 그러면서 아파트 거래가 묶이고 아파트 투자를 못하게 되니까 오피스텔 투자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오피스텔 대세다. 오피스텔이 이제 이 투자의 중심을 이끌 거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고, 경매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매번 예측하는 게 오피스텔 투자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 좀 볼게요. 부동산 시장이 규제를 하게 됐을 때는 그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놓인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들 좀 검토를 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피스텔이 되는 거고, 오피스텔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고, 이거 직접 내가 전입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그리고 두 번째는 LTV 70% 대출도 가능하고,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어렵죠. 서울,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를 하는 상황이 아니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매매 사업자로도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대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거주나 대출이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낀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막혀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출도 되고 갭 투자도 되고 실거주 의무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대세 투자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수익이 만들어지나라는 부분들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오피스텔을 부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 이건 아파트의 대체제인 것 뿐이에요.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높을 수 있지만 결국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는 주거의 표준이고 가격이 오르는 구조가 단순하고 예측이 가능하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저도 오피스텔 살아본 적이 있는데, 오피스텔 살았을 때 집주인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계약을 할 때도 집주인이 뭐 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사는데 저기 울산, 대구, 부산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직접 만나보지 않고 내가 계약을 했던 경우들이 많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다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월세를 좀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 집주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이 강합니다. 그리고 수요층도 한정적이죠.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요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직장이 가까운 직장인들 혹은 가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피스텔, 뭐 원룸, 뭐 투룸 이런 데서도 살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수요층이 한정적이다라는 거는 큰 오피스텔의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 지어지는 물량도 많아서 희소성이 약할 수밖에 없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어지는 게 굉장히 쉽고 빨라요. 공급도 많고. 내가 투자해 놨던 1등의 오피스텔이 결국 내 거보다 더 좋은 게 생겨나면 나는 결국 2등으로 밀려나고, 내 거보다 더 좋은 게 더 생겨나면 내 물건은 3등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곳을 사는 사람보다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오피스텔은, 내 오피스텔이 밀리면 밀릴수록 내가 결국 월세를 못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이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경매 투자자니까 경매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매 투자의 본질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싸게 사서 빨리 팔고 빨리 그 수익을 남길 수 있느냐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경매에서는 황금성,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면 남들이 좋아하는 거는 경매로 싸게 사기가 어려워요. 그럼 남들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든 좀 싸게 사야 되는 건데 남들이 싫어한 걸 싸게 산 만큼 내가 이거를 빠르게 황금성을 이용해서 속도를 만들 수 있느냐가 경매의 가장 키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속도라는 게 굉장히 더디고 어렵습니다. 거래량은 당연히 적고요. 오피스텔 사고 팔고가 굉장히 어렵죠. 빌라 같은 경우보다 더 어려운 게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매수자의 폴이 적죠. 이거 같은 경우가 정말 급매가 아니고 정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으면 이 매수자들은 이 오피스텔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평가도 일반 빌라나 주거용 물건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가격 가치가 낮습니다. 아무리 싸게 낙찰 받아도 팔리지 않으면 수익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결국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팔리지 않아서 이거 고생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아니라 회전이 안 되는 자산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제 주변에도 제가 그렇게 오피스텔 하지 말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오피스텔 낙찰 받아서 이거 월세 받으면서 좀 버티고 있다가 한 2 년, 3년 있다가 팔아 볼게요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 진짜 다 우선순위 다 밀리고 3 등, 4 등으로 밀리고 월세 그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못 받고 팔리진 않고 계속 이자 내면서 적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오피스텔 어떻게 파나요? 지금 이 시장에서. 저는 빌라 투자도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빌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취약점,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피스텔이 더 심해요. 대출을 많이 해 준다고 해서 '그냥 싸게만 사면 되겠지. 그럼 경매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정말 큰 코 다치는 게 오피스텔이고 한번 묶이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냉정하게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나아요. 방 3개, 화장실 2개 뭐 이런 입지가 좀 좋은 곳들 이런 곳들을 좀 싸게 사면 좀 버텼다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소형 오피스텔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 뭐 1.5룸 이런 오피스텔들 있잖아요. 강남역이나 이런 데들. 겉으로 봤을 땐 좋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좋고 내가 얘기하긴 좋아요. 내가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의 집주인이다. 내가 어디 역세권에 있는 집주인이다. 그걸 뭐 자랑하면 뭐 할 거냐고 팔리지가 않는데. 그거 항상 조심하시고 월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이거 금리나 이런 것들 타격을 받고 구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걸 빌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다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시장 조사 잘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긴 한데 공급이 너무 많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새로 지어지는 곳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빌려 쓰는 입장에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오피스텔을 빌려 써야 되는데 같은 가격에 옆에 있는 오피스텔의 신축이고 더 좋고 막 이래. 그러면 나 거기 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럼 빌려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비도 비싸고. 그래서 저는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이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규제 사각지대에서 막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위험합니다. 가족이라면 제 친구, 제 동생, 제 가족이라면 한다라고 하는 이 투자를 말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 현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면 뭐 맞는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 시드가 얼마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오피스를 하면 내가 얼마 있지 않은 시드도 여기 다 묶이게 되고 그리고 팔리지도 않고 그럼 부동산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뭔지 생각을 해 보는 게 투자자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가격이 꾸준히 형성이 되고 거래가 활발한 곳은 주거용입니다. 그리고 그 주거용 중에서 빌라,
보다는 당연히 아파트가 될 수가 있고,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워낙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 이런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지방 아파트를 보자. 그리고 지방 아파트를 보고 그 아파트를 싸게 사서 빨리 팔자. 경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제가 매번 얘기하는 컨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 지금 계속 꾸준히 보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경매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빌라 투자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서울, 강남, 사람 많은 곳,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서울에 있는 빌라 하나 갖고 싶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뭐 짜투리 땅 이런 것들 하나 갖고 싶다. 뭐 그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면 말릴 생각은 없는데, 이걸 팔아서 또 다른 투자로 넘어가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황금성이 떨어지는 투자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얼마나 싸게 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쉽게 팔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오피스텔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피스텔 거래가 2.2배 증가를 했다. 그리고 오피스텔 거래가 지금 막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거에 막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투자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싸게 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경매에서 싸게 산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지만, 너무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싸게 산다고 해서 팔리지 않는다면 정말 10년, 15년, 20년 묶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항상 신중하게 잘 하시고, 오피스텔 하지 마시고, 소형 오피스 하지 마시고, 일단 아파트로 한 3번, 4번 경험해 보시고, 좀 투자성 있는 것들, 수익률 높은 것들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요즘 임장 가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 임장 많이 다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